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압안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건 30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위에 콘덴서나 2차전지나 이런 부분 부착을 해서 연료를 절감한다, 차량 출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제품들이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운전자가 체감할 때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 전기가 불안정한 차량들, 알터네이터 성능이 부족한 차량들, 배터리 수명이 조금 저하된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서 뭔가 다른 느낌, 오감으로 다른 느낌, 또 오토 차량의 전류나 전압이 부족해서 변속이 제때 일어나지 않아서 변속이 잘 안되는 차량들, 또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차량들, 이 차량들에게서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왜 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계기판에 순간연비, 누적연비 이 계기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유를 하고 차계부를 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면 과거에 타던 연비와 차계부에 작성하면서 또 기록한 연비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전기가 연료 절감에 별로 효과가 있지 않구나, 그래서 외면을 당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것이 효과가 있다, 출력이 향상된다, 연비가 향상된다 하면서도 어떤 차량 효과가 있고 어떤 차량 효과가 없고 이렇게 호불호로 딱 갈리죠. 그래서 이 호불호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차량 상태가 정상적이다, 알터네이터 성능이라든가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또 자동차를 설계할 때 배선, 굵기라든가, 그리고 전압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차들에게서는 효과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전압 보정이라든가 전류 보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차량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계기판에 나와 있는 트림 연비는 마술이다 한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자기 차가 좋다, 연비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서 메이커에서 직접적으로 연비가 얼마 나온다 하지 않지만은 왼쪽 사진과 같이 운행거리, 연비, 운행시간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연비가 아주 높게 나오게끔 표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5%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10%, 20% 정도의 연비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부리는 마술입니다. 그 마술에 전압안전기를 부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전압안전기는 어디에서 덕을 보느냐, 그 덕보는 원인부터 찾아봅시다. 자동차 정비사 분들은 연료절감기, 전압안전기 하면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터네이터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교류 노이즈라고 있죠. 그 사진의 오른쪽 보시면 교류 노이즈가 있는데,
알터네이터에서 교류가 나오게 되면 그게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4개 가지고 직류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전압을 높게 하고 전류량을 높게 하다 보면 역기 전류 차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쓰는 전기 12V면 12V, 24V면 24V 속에 숨어 있는 교류 노이즈, 고주파 노이즈가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전기하고 교류 노이즈가 나오는 그 전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안정기를 부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자, 피크 전압들이 실시간으로 쭉 나오는데 그 전압, 차량의 배터리가 12V다, 충전 전압이 13.8V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전압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콘덴서를 붙여 놓으면 전압이 살짝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다이오드가 100%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크 전압들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나 콘덴서에. 그러면 이 전압 안정기를 달면 배터리 전압이 올라갑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러면 전압 안정기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보다 충방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과 방전 속도가 빠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높은 전압과 높은 전류를 전압 안정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인젝터를 계속적으로 구동을 시켜야 됩니다. 구동시킬 때 전압과 전류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젝터를 열어주는 시간, 그 시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고장 진단기나 뭐 파형 진단기 이런 걸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스코프 파형 이게 보시면 인젝터 듀티 타임, 뭐 디젤 차량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디젤 차량은 일반인들이 좀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 파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12V 파형입니다. 그리고 접지를 하게 되면 다시 0V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구덩이가 파집니다. 실제 파형은 이런 파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듬어진 파형이에요. 실제 스코프 파형으로 보면 12V에서 접지하는 순간에 밑으로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인젝터 접지를 떼어주면 피크 전압이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 파형들이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자동차 진단기, 스코프 파형 이런 데서는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를 탁 갖다 댔다고 해서 그 기계적인 장치, 인젝터,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전기를 개통시킨다고 했을 때 전기 속도와 같은 속도로 기계적인 장치가 그대로 반영되느냐? 안 됩니다. 전기를 갖다 대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돌아가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지금 집에 선풍기가 있죠. 선풍기를 탁 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윙 하다가 윙 돌아가죠. 그럼 1단, 2단, 3단 다 틀리죠. 자, 1단으로 눌러서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2단은 조금 빨리 돌아가고 3단은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량이 높을 때는 3단으로 돌린다 생각하시고 전압과 전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1단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를 인가했을 때 연료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밸브가 열려야 됩니다. 인젝터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는데 지체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무효분사입니다. 그런데
전압과 전류량이 높게 공급되고 있으면 1단 선풍기가 아니고 3단 선풍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인젝터가 빨리 열리겠죠. 그럼 연료 분사가 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 인젝터 총 분사 시간에서 지연되는 시간, 무효 분사 시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연료 분사량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 측정한 것을 누적시키면 연료 사용량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단 선풍기로 눌렀을 때 지연되는 시간이 없죠.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효 분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 인젝터 총 분사 시간, 이 듀티 타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연료 사용량은 똑같은데 연료 분사량을 적게 사용했다, 연료 소모량이 적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슈에서는 자기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슈는 전압 보정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설계할 때 규격된 배터리를 얹었을 때 전압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오버됐을 때는 로직이 짜져가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짜진 차들도 있습니다. 아닌 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이 있는 단계까지 잘라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죠. 필요 없는 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연료 사용량보다 어떻습니까? 적게 사용한 거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비는 무엇입니까? 운행거리 나누기 연료 사용량입니다. 그러면 트립상에 나타나는 연비, 과거보다 훨씬 올라가 버리겠죠. 그런데 실제 주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주유량으로 측정하게 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 파는 사람들 이까지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트립 연비요, 믿지 마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한번 해먹었는데 거다가 연료절감기 업자, 전압안정기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자들, 이게 순간연비, 누적연비를 보고 또 뻥튀기 합니다. 혹하죠. 자동차 메이커가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 앞에 우리가 순간연비나 트립연비를 가지고 거짓말 하겠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요, 국내에 할 것 없이 다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조금 띄웁니다. 정직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내는 것보다 플러스로 내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연비가 20km 나오면 21km, 22km, 25km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이 많지, 20km 나오는데 18km, 17km, 15km 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까요?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가능하면 높게 나오게 합니다. 거기다가 그 기준에서 이렇게 전압안정기를 부착을 했을 때 무효 분사 시간이 줄어들어서 인젝터 분사 타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연료 사용량을 측정해서 트립 연비를 보여줄 때는 또 트립 연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는요, 자동차 메이커를 믿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를 믿다 보니까 뻑값을 해요. 우와, 대단하다, 이거예요. 자, 전압이 안정되면 차 상태가 안 좋던 차들, 미션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데 전기가 제때 들어가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때 움직여주면 변속이 잘 되겠죠. 또 변속 충격도 줄어들겠죠. 좋은 차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좋지 않은 차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변속 원활하게 잘 되고 변속 충격도 없고, 거기다가
또 와류기를 장착해서 센서 값에 변화를 줘서 흡기 센서 변화 주고 산소 센서 변화 주면 차가 힘도 좋아지고 변속 충격도 없어지고 차도 잘 나가고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시니까 도움을 조금 드려야죠.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접지한다는 것은 다 알 것이고, 튜닝하거나 하시는 분들 마이너스 접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접지 못지않게 플러스 접지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접지 어떻게 하느냐? 알티네이트 있죠. 알티네이트에 그 플러스 단자에다가 굵은 케이블 하나 연결하고 배터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 두시면 연선으로 하시는 게 좋죠. 연선으로, 굵은 연선으로 해서 하나 붙여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류량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차에 엔진 구동할 때 전류량 부족 현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전압 강화들 이런 부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가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손해볼 일도 없잖아요. 구리선, 연선, 그 선으로 알티네이트해서 배터리까지 하나 점프 띄워서 체결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꾸준하게 구독하시면 자동차 연비 관련 지식도 방출할 것이니까 꾸준하게 듣고 배우고 이 틈새 기술 하나씩 드리면 자기 차에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지수댑니다. 맞다, 자기가 기술자다 하시는데 이 정도 기술은 자동차 정비사 분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절감기 판매자가 자동차 정비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정비사들에게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에이구 무식한 놈아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씩 찾아 드릴 테니까 배우시고 공부하십시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